안녕하세요. 일상다반사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헌신과 그에 대한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가슴 벅찬 보상에 대한 사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는 가슴 벅찬 보상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었던 한 예비사위. 그의 성실함과 사랑이 어떻게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저는 올해 33, 이름은 박도윤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지금의 예비아내 지은이와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깊이 알아갔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지은이는 부모님이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시는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이 분식점은 단순한 동네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엄마표 떡볶이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 명성 덕분에 주말이면 가게 앞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장사가 매우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동네에 사랑받는 명물이자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었죠. 저와 지은이가 한창 뜨겁게 연애하던 초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은이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연히 장모님께서 장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예비 장모님은 손님들 앞에서 이 손맛이 내 전 재산이야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늘 손님들과 유쾌하게 소통하시며 밝은 에너지와 넘치는 활기로 가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은 존경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처갓집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돕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는 척만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좋은 인상을 남겨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죠. 일종의 예비 사위 점수 따기 같은 것이었달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와주는 척으로 시작했던 일은 어느새 저의 주말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나 서빙 같은 간단한 일만 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튀김을 만드는 섬세한 기술, 복잡한 계산 업무, 그리고 신속한 배달까지 제가 직접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까다롭다는 재료 손질까지도 제가 능숙하게 처리할 정도로 저는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떡볶이와 튀김은 어느새 저의 또 다른 자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도윤이 너무 좋아해. 나중에 진짜 사위 되면 가게 물려줄 기세야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돈독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죠. 저 역시도 장모님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말뿐만 아니라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도 짬을 내서 가게에 들르곤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떡볶이 소스 직접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장모님은 늘 환한 미소로 저를 반기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도윤 사위는 이젠 반죽도 척척하네. 정말 사위감 만점이야라며
저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죠. 그런 장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기쁨이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주말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가집을 도왔습니다. 저의 꾸준한 성실함과 진심은 장모님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돕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가족의 따뜻함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저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2박 3일 지방 출장이 잡힌 겁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야 하는 일정이라 그 주말에는 처가집 가게를 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회사 일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장모님께 미리 전화를 드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엔 제가 회사 출장을 가게 돼서 가게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꼭 가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은 평소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다르게 말씀이 짧으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쁜데 어쩌겠니? 출장 잘 다녀와. 뭔가 서운함이 묻어나는 듯한 말투였지만 저는 워낙 바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오해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불러올지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불참이 장모님께 약간의 불편함을 드렸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출장 중에도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없어서 가게가 평소보다 더 바쁘지는 않을까, 장모님이 혼자서 힘들어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가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가게 손님 많대? 장모님은 괜찮으셔? 제 질문에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평소처럼 손님은 많았는데 엄마가 조금 예민하셨어.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다급하게 묻자 지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오빠 출장 간다니까 이제 결혼하면 안 오겠지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정말 큰 서운함을 느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3년간의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믿었는데 혹시 제가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길었던 출장을 마치고 일요일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했지만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은 역시 장모님의 마음과 가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내일 잠깐 보자고 하셔. 솔직히 정말 긴장됐습니다. 혹시 제가 출장을 간 것 때문에 장모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건 아닐까, 저에게 뭔가 서운한 말씀을 하시려는 건 아닐까, 제가 그동안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가게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장모님은 홀 테이블에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가게에는 장모님과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장모님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장모님께서 저의 노고를 알아주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얼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꼭 가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제 말을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듯 차가웠습니다. 됐어. 이제부터는 안 와도 돼. 순간 제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넘게 쌓아온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너 회사 일도 바쁘잖아. 이제 결혼하면 더 그럴 거고 내가 내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게 괜히 미안해졌어. 그 말은 마치 저를 더 이상 이 가게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3년 넘게 주말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도와드렸는데 출장으로 한 번 못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정하게 버림받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장모님의 시험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말없이 가게의 뒷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까와는 다른 미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기 좀 봐봐. 장모님의 말에 저는 의아한 마음과 함께 혹시 또 다른 질책을 듣게 될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깔끔한 간판이 햇살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 분식 엄마의 손맛 그대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판에 선명하게 새겨진 제 이름 박도윤을 보고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게 내 이름으로 낼 거야. 내가 이 가게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어눌한 되물음뿐이었습니다. 예, 제가요? 제가 이 가게를요? 제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감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한테 미리 말 안 한 건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출장 간다고 하길래 나는 이번 주에 내 이름으로 가게 등록 다 해놨지. 그동안 내가 이 가게에서 내 딸 지은이랑 같이 웃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젠 내 손에서 놓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 장모님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못 간 그 주말 동안
장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크고 감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의 3년간의 꾸준한 헌신과 성실함을 인정해주며 단순히 사위가 아닌 동반자로서 저에게 가게 명의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계셨던 겁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차가운 말과 행동은 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장모님의 깊은 사랑이자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제 말에 장모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부족하면 배우면 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처럼 성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사위면 뛰어난 손맛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인걸.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지은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를 정말 믿고 싶었대. 그래서 그 한 주일 동안 오빠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시험한 거야. 엄마는 오빠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거야. 그 말은 저의 지난 3년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었음을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의 모든 땀과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식집 간판이 정식으로 도윤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은이와 함께 이 가게를 운영하며 장모님의 손맛을 이어받아 새로운 맛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가게에 나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손님들에게는 이젠 우리 사위가 이 가게의 진짜 사장님이야 하시며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십니다. 손님들도 이제는 저를 도윤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출장을 못 간 단 하루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하루가 평생의 가족으로 진정하게 인정받은 하루가 된 셈이죠. 그 하루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잊지 못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게에서 저의 꿈과 사랑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손맛에 저의 성실함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도윤분식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봐 주신 장모님의 깊은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시간이 증명하고 인연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선택과 깊은 신뢰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박도윤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오해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전부터 처가집 장사 도와줬는데 출장 한 번 못 갔더니 예비 장모님이 하신 말씀 반전 결과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